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 두 분 나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정원 해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나가는 최일구 앵커님. 예, 이마가 번쩍번쩍거립니다. 예. 최 앵커님은 뭐 자체 발광체. 네. 자, 허리케인에 오늘 첫 출연하신 분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허리케인 라디오 좀 가끔 들으세요? 저 운전하다 보면 오후에 예. 채널 맞춰놓고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부터 이제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근데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뭐 여야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그런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하고 정부가 전 국민 88% 재난지원금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편 지원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이제 경기도 시군협의회가 요청하는 그런 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도민에게는 100%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를 다 지원하려면 이제 12%가 돈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게 아니겠습니까? 빈자리를 누가 공백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90% 그리고 나머지 시군 자치단체가 10% 내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12%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2% 경기도가 90%. 네. 그 중에서도 또 상당히 좀 돈이 부족한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100%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용인에 돈이 없답니까? 용인이 꽤 큰 자치단체인데. 중앙정부의 그 매칭에게는 좀 부족하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반발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매평이다. 매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88%도 그럼 매표란 얘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후보들. 이낙연 2위 주자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좀 때리기 해야 될 텐데 타 시하고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경기도 자체의 문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해당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해당이 안 되나 안 되죠. 보죠? 저는 예. 뭐 조용히 그런 반팅해야 되니까 식사약속 한번 잡자. 반팅이 뭡니까 교수님이? 자,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 경선가도에 오늘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러면 이제 5라운드 이슈가 던져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5라운드? 이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바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두 번째 이제 적통 이제 누가 후보의 적통성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예. 세 번째가 이제 백제 논란까지 가서 이제 지역 그 주위로 올라갔다가 닭칼 소칼 논쟁으로 조금 이제 네거티브 조금 이제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다가 지금 이 캠프 논란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기될 문제가 도청 캠프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은 현직의 도지사를 가지고 이렇게 경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다른 주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테고 그렇다면 지방자치제 물론 자치제가 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살림 규모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88% 적용을 해놨는데 그럼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또 무엇이냐라는 또 본원적 문제 제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독불 장군이 지방자치의 모델이냐라는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조금 다시 경선 불복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 논란과 캠프 정치 논란으로 조금 비화될 가능성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좀 일방적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 나머지 12%를 지원할 법적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경기도가 그만한 재원이 있느냐. 경기도는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지역 주민의 여론인데 네. 지역 주민의 여론을 보면은 2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우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지방자치제의 본 뜻이 뭔가? 지방자치단체는 그럼 중앙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준에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면 이 문제는 결국은 선택의 몫이고 그 판단은 국민 유권자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회가 88% 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번에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도 저는 그 하나에 국한된 일부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것을 할 수는 있으나 물론 우리가 돈이 타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그건 또한 어떤 국민적 감정의 어떤 일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선 과정이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통 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당과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주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계속해서 문제는 사과청-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얘기는 다 나오신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 해리님하고 마스터님께서 경기도민이라서 좋아요. 자, 두 분 저 초면이십니까 오늘? 실시간 평론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니죠. 아, 때때로 보죠. 방송에서 다른 가끔 방송에서. 네, 같이 평론하고요. 근데 사이가 좀 원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매우 좋습니다. 아 좋아요? 원래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물밑대가 좋습니다. 날선 대립각을 세우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지금 경선 과정에서 또 나온 얘기가 이제 불복이냐 마냐 이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 교수님? 네, 이 불복 논란은 사실 나와서는 안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 후보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그런 후단협.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후보 교체 정몽준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발단이 됐냐면은 서른 의원 지금 이제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기자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승복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하니까 후보가 될 경우에는 원팀 장담할 수 없다. 사실상 불복을 시사한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낙연 지지층의 32%가 가지 않겠다라는 여론조사 네. 결과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제는 이재명 지사 형수 욕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술 더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경선 불복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발끈하고 나섰고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서른 의원 공식 사과하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책임을 묻고 그리고 당 선관위에서도 공식 경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뭐 경선 승복하겠다는 우리가 선언식을 하자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문제가 쉽사리 정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뭐 정치 초년병도 아니고 뭔가 그래서 이 고도의 그 심리전이 그 말에 배 교수께서 소개한 그 말 속에 녹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저는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선 가면 무언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이른바 불안 프레임에 호소하면서 안정감 있는 이낙연 후보를 띄우려는 그런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발언을 했겠는데 네.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조금 패착이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열세라고 신을 해버리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서른 의원의 그렇죠. 그 발언이 발언 자체가 우리가 후발 주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해버리는 듯한 발언 같아서 오히려 저는 불안 프레임을 자극하려면은 이낙연 후보의 강점을 띄우는 방법으로 갔었어야 하는데 네. 마치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중도가 흔들리고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과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라는 불안 프레임을 제기할 수는 있었으나 저는 이것이 과연 이 타이밍에서 오히려 2위 전략으로서 합당한 전략이었느냐라는 점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선 의원에다가 굉장한 정치 경험이 많은 서른 의원이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저는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었냐고 보는데 저는 출구 전략을 빨리 쓰는 게 좋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출구 전략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저 육성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들 얘기 들으면 참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불복 자체가 이 프레임이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네, 양쪽 다 프레임을 건 거죠. 지금 먼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불복 프레임을 갖다 댄 이유가 있어요. 형수 역설 부분에 상대방 약점을 굉장히 부각하겠다라는 것 플러스 그래서 호남 그리고 중도 그리고 반 이재명 친문을 결집해서 현재 추격하고 있는 그거를 일리로 역전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이제 극약 처방이고 패착이라는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럼 이제 왜 이런 극약 처방을 냈느냐라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7월 말 8월 초까지는 본인들이 골든 크로스 만들어서 1위 이재명 역전해서 대세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렇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대로 되면은 결국은 대세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선일이 얼마 안 남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 이후의 여론조사의 움직임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고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는 떨어지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전체 권리당원 한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출향민까지 하면 한 50%가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역전 현상이 이 발언 때문에 나타났다면 상당한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불안 프레임에 불복 프레임으로 맞섰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따지면은 이낙연 후보 측이 조금 더 입었다. 이렇게 저는 손익계산을 따지면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무난한 위로 패배하면 어떡하느냐는 이런 지금 우려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보고 중도층에 스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불안한 후보임을 부각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자는 일환이었는데 이것이 저쪽에서 바로 불복 프레임으로 되받아 버리니까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아픈 기억이 소환되고 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과연 후보가 품격이 있고 정말 대승적인 후보인가? 정치인인가 이런 또 근원적 의문을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다른 이슈로 전환하든가 네. 다른 6라운드 도입 전략을 찾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오늘 처음 나와주시는데도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국민의힘 그러면 집안 싸움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 교수님. 네,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내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이렇게 대선 7개월 놔두고 당 대표하고 유력 1위의 대선 주자 그리고 또 대선 주자들끼리 또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들끼리 치고받은 역사가 있었느냐? 네.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이제 윤석열, 이준석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충돌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윤석열은 계속해서 대선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난히 사실상 후보를 접수하겠다. 그리고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것이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아니다. 공정하게 흥행을 만들어서 경선을 좀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속마음은 모르지만 유승민에 대한 상당한 애정도 있고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탄생 같은 경우도 대역전 드라마가 났으면 더 좋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충돌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 네, 대표 탄핵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되고 사과를 본인이 했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을 사과를 안 하고 있고 지금 급기야 지금 재선 의원들 16명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이준석 대표 흔들게 나섰거든요. 오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무력으로 이준석을 제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때요? 지금 신지호 전 의원이 탄핵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정말 이게 경선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뼈아픈 지금 시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나와서는 안 될 단어 탄핵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또 2017년으로 넘어가면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억이 소환되는 거고 또 내부에서 지금 선출된 대표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굉장히 아픈 그 지금 정치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 어떤 특정 주자의 유불리나 이 대표에 대한 존폐 위기 이런 걸 떠나서 네. 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게 전달될 수 있다. 오늘 오전에 지금 배 교수께서 얘기한 16명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그렇죠. 이준석 대표한테 자제를 요구하는 이거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내용에 접어드는 건데 저는 이쯤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좀 통 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결국에 경선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과 뭔가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면 그것을 공정하게 안아주는 것은 대표의 몫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점에서 지금 과연 야당 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날을 세워야 되고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왜 우리 후보들 향해서 저렇게 날선 비판들 할까라는 당 지지자들의 우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 휴지기를 갖고 좀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게 되려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입당하면서 당 대표가 없는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기습 입당했고 그랬죠. 당 대표가 주관한 지금 행사 2개 연대 지금 참여도 안 했고 좀 TV 토론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상대를 완전 무시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똑같다. 그래요. 이렇게 두 사람 생각합니다. 똑같다는 것 같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게 지금 얘기한 그 TV 토론회 예비 토론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선 예비 토론회. 네. 그게 다음 주 18일하고 다다음 주 25일 날 1, 2차 하기로 한 건데 이 경선 토론회가 뭐 어쩌길래 이렇게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까? TV 토론을 경선준비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역할과 권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위임을 해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측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핵심은 TV 토론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네. 윤석열 전 총장 혼자만 반대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참여.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왜 반대하느냐? 아무래도 본인은 최근에 설화에 휩싸여 있고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 할 경우에 홍준표, 유승민, 쟁쟁한 베테랑 정치 구단들의 공세에 만약에 여기서 또 본인이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인다면 완전히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네. 따라서 지금 TV 토론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준석 대표 제압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오늘 오전에 보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뉴스에 나오던데 뭔가 18일 그 토론회라고 하지만 그냥 뭐 발표회 수준인 것 같다. 그래서 아직 18일 날 윤석열 예비 후보가 참여할지 말지는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보기에 어떻게 예상해? 윤석열 후보가 나올까요? 18일 날 TV 토론회. 저는 지금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이것은 뭔가 토론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네. 나가면은 사실상 13명의 후보한테 시간을 10분씩만 줘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정견 발표 외에는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안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2대 1의 싸움에서 만일 본인이 발을 빼버리면은 정말 본인만 토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문제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지지도를 쌓아왔던 게 반문연대에 대한 힘을 가지고 왔다면 본인이 그 다음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토론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네거티브에서 지지도가 장모 논란이나 부인 논란에서는 빠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본인의 말 실수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본인이 또 반등 기회가 없다는 점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한번 전략적인 고려가 한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라도 윤석열 후보가 18일 토론에 나와야 그렇죠. 된다. 네. 그쪽에 캠프에 뭐 아는 분 있으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듣고 보니 다 구구절절히 맞는 최근에 말씀 속보에 같은데. 따르면요, 제가 볼 때는 봉합이 됐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봉합이 됐어요? 이 문제가요. 어떻게요? 정책 토론의 형식으로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안 나간다라는 입장이 분명하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정책 토론의 형식이 아니고 정견 발표의 식으로 모양새를 좀 정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토론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저 브리핑을 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 파워포인트 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 토론회는 이제 후보 등록하고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하는 그런 일정으로 정리가 네.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국민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토론을 거부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산 넘어 산 청취자께서 최수영 씨 처음 뵙는데 잘하시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사탕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예. 별점 받은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 좀 시원하게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배종호 교수께 했는데 배종호 패널은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을 들어보셨는지요? 그 파일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직 제대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아직 사실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독자 출마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게 한 마디씩 전망을. 독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독자 출마로 이어질지는 모르겠고 결국은 이번에 본인이 승부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차차기를 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뭔가 역할과 또 공간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독자 출마 대선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군가 결정이 되면 그때 삿바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일화 그때 작업하겠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겠다고 하는 권은희 대표의 얘기는 약간 블러핑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블러핑이 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르고 가는 예 지르고 가는 이제 약간 그런 성격이 이제 있다고 보는데 약간 도박이 온 건데요. 예.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합당한 물 건너 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안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 통합이라는 큰 명제 아래서 또 본인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11월 달 선출된 대선 후보와 다시 합당 논의를 하면서 예. 야권 통합이라는 큰 명제를 실현하면서 본인이 대의 명분을 거기에 찾으면서 대선 가도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블러핑이 김경래 PD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속어로 뻥카라네. 자, 오늘 최수영 평론가님 대권 뉴스에 처음 나와주셔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배종호 교수님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신계행입니다. 사랑이 온다.